이제 며칠 뒤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제대로 만들고 있는 폴더블 핸드폰인 갤럭시 Z 폴드 4와 Z 플립 4 시리즈의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유출이 다 되었죠. 네, 언팩 행사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해하실 여러분들을 위해 올해 폴더블 최신작들은 과연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갤럭시 워치의 최신작과 갤럭시 버즈2 프로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유출된 내용이 100%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점 감안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빠르게 시작해볼까요? 우선 디자인만 보면 이게 폴드 3인지 폴드 4인지 모를 정도로 외관만 봤을 때는 거의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루머에는 힌지의 두께가 줄어들었고 메인 광각 카메라가 50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 되고 UDC 즉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가 전작보다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색상은 베이지, 그레이 그린, 팬텀 블랙 이렇게 세 종류인데 기존의 실버 색상 대신에 새로 나오는 베이지가 왠지 이번에 제일 인기가 많지 않을까 생각되는 게 힌지와 사이드가 약간 금빛 느낌의 뒷판이 깔끔한 화이트라서 실물이 어떻게 뽑힐지 제일 기대가 되네요. 무게는 폴드 3가 271g 정도였고 폴드 2가 281g이었죠. 꾸준히 무게를 조금씩 줄이다가 이번에 250g대로 대폭 무게가 줄은 것인데 이 부분은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 폴드를 쓰면서 제일 부담이 되는 게 바로 이 무게였거든요. 배터리는 그대로 4400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것도 좀 더 늘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유출된 폴드 케이스 사진을 보면 외부에 S펜 수납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로써 이번 작도 펜이 기본적으로 수납되지 않았음을 말해 주네요. 가격은 전작과 동일한 가격으로 책정됐는데요. 이 점은 현재 물가나 달러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굉장히 칭찬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Z 플립 4입니다. 플립 또한 전작과 거의 동일한 형태의 디자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하지만 플립은 폴드와는 별개로 이미 3에서 디자인의 절정을 찍었으므로 이 디자인 그대로 나오게 된 점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색상도 전작과 비슷하게 나오는 듯 하나 이번에 새로 나오는 블루가 색상만 잘 뽑아준다면 인기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램은 여전히 8기가를 적용했는데 지겹도록 말씀드리지만 이미 과거에 S20 때 12기가를 넣어주고서 8기가로 너프시킨 거는 진짜 욕먹어야 됩니다. 외부 역장은 전작 1.9인치에서 2.1인치로 소폭 상승했는데 뭔가 외부 액정으로 전작보다 더 다양한 액션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배터리는 전작보다 400mAh 증가했지만 과연 이 정도 상승으로 전작의 조루 이미지가 벗어날지는 의문입니다. 왜냐면 갤럭시 S22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4000mAh인데 이것도 배터리가 넉넉한 편은 아니라서 다이나믹한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또한 카메라의 발전도 없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폴드는 무게도 줄이고 그나마 메인 카메라라도 화소수를 높였는데 플립은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전작을 구입했던 사람들이 과연 넘어갈 만한 메리트가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설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플립은 전작 대비 45,000원 정도 가격이 소폭 인상한다고 합니다. 인상적인 건 전작에는 없는 512기가 버전도 생겼네요. 이번엔 긱벤치에 등재된 폴드 점수를 보시겠습니다. 플립도 같은 AP가 들어가 있으니 점수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작인 폴드3에 비교하면 싱글 점수 200점, 멀티 점수 450점 정도 오른 걸 볼 수 있고 이때 AP는 스냅드래곤 888로 두세대 이전 AP입니다. 단순히 숫자가 올라간 것만 보고 성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는 이미 GOS를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건 이 성능을 얼마나 오래 지속시켜 주느냐, 발열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는가를 봐야 하는데 이번엔 전세대 AP인 스냅 8 젠 1과 스트레스 테스트를 비교한 걸 보시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뭘 봐야 할지 모르실 수 있는데 저기 보이는 스타빌리티 퍼센트를 주목하시면 됩니다. 전작은 48.1%, 이번 AP는 69.2%, 전작 대비 성능 유지율이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건 온도인데요. 오히려 전작보다 최저 온도와 최고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발열이 심한 핸드폰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요즘같이 이렇게 더럽게 더운 날 핸드폰마저 뜨거우면 던져버리고 싶어지잖아요. S21부터 S22도 발열에 자유로울 수 없었는데 이번에도 좀 걱정이 되네요. 충전 속도는 두 제품 다 25W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플립 같은 경우에는 전작 15W 속도에서 향상되었죠. 삼성은 올해 충전 알고리즘을 개선하여 단 30분 만에 0에서 50%가 충전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폴드3는 30분 만에 배터리 용량의 약 33%가 충전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곧 출시될 폴드4는 배터리가 없는 상태에서 1시간 이내에 완전히 충전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주름인데요. 두 제품 다 전작 대비 주름이 좀 더 개선
개선될 거라고 합니다. 일단 이거 나와봐야 알겠지만 사실 기존의 주름도 사용자가 보는 화면 각에서는 거슬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개선이 되는 건 좋은 거니까 기대해봐야겠죠. 사전 예약 구매 사은품으로는 함께 출시되는 갤럭시 버즈2 프로를 주는 건지 아니면 갤럭시 버즈2를 주는 건지 확실치 않지만 버즈 시리즈와 정품 케이스 그리고 삼성 케어 플러스 1년권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폴드4 1TB 모델은 최신 UFS 4.0 스토리지를 탑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UFS 4.0은 기존 UFS 3.1에 비해 60에서 100%가량 빠른 속도를 가졌으면서 45% 높은 전력 효율을 갖고 있는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현존하는 스마트폰 중 가장 빠른 속도를 가지게 됩니다. 폴드4와 플립4는 갤럭시 스마트폰 최초로 eSIM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SIM은 기존에 우리가 사용한 물리적 유심이 아닌 물리적 유심이 필요 없이 가입자에 대한 정보를 담는 소프트웨어 모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즉 한 대의 스마트폰으로 국내외 전화번호 2개를 쓸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갤럭시워치 최신작 5입니다. 총 3가지 버전으로 각각 40mm, 44mm 그리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프로 버전인 45mm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세 버전 모두 사파이어 크리스탈 유리가 탑재되었다고 하고 디자인은 전작과 거의 복부 수준, AP도 전작과 동일한 W920의 16기가 내장 메모리를 탑재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전작과 다른 점이 있다면 체온 센서가 추가되었다고 하고 10W 고속 충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프로 모델인데요. 배터리가 무려 590mAh가 탑재되어 있어서 하루 이상은 거뜬히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다만 그만큼 두께와 무게가 올라가서 좀 무게가 부담스럽지 않을까 우려되고 이 모델이 갤럭시 워치 4 클래식을 대체하는 버전인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돌리는 물리 베젤이 참 좋았는데 말이죠. 다음은 버즈 시리즈 최신작입니다. 이 모델이 버즈2의 프로 버전인지 아니면 갤럭시 버즈 프로의 두 번째 모델인지는 일단 나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생김새로 봐서는 버즈2의 프로 버전인 것 같은데 일단 버즈2의 생김새를 이어간 건 아주 잘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버즈 프로보다 버즈2의 착용감이 훨씬 좋거든요. 이 모델은 IPX7 등급의 방수와 8시간 연속 재생, 케이스 배터리까지 하면 총 29시간 재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어마어마하네요. 과연 전작 대비 혹은 버즈 프로 대비해서 음질 향상이 얼마나 진전됐을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한 장의 사진으로 이번 폴드와 플립 모델이 BTS가 아니냐는 추측이 있는데요. 단순히 광고 모델인지 아니면 BTS 한정판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번 4 시리즈를 글로벌적으로 마케팅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BTS를 광고 모델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한국 시간으로 8월 10일 오후 10시 삼성닷컴에서 언팩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때 폴드4, 플립4, 그리고 갤럭시 워치 5, 갤럭시 버즈2 프로를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발표 이후에 사전 예약을 실시할 것이고 그리고 아마 8월 말쯤에 정식 출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사전 예약으로 구매를 할 때 혜택들이 제일 많은 편이고 또 카드 혜택도 많이 있는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GOS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발매되는 삼성의 주력 핸드폰 라인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는 얼마나 팔릴지 얼마나 주목을 받을지 또 소비자들의 선택이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리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적 구매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좀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릴게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